네, 안녕하세요. 청춘잡담 인식개선 토크 콘서트 MG 대 MG 오피스 생존기 진행을 맡은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이 귀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교육기업 티나에듀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팀빌딩 그리고 신입사원 온보딩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저희가 육아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주제가 MG 대 MG라고 해서 저도 사실 가장 또 핫하게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다양한 이제 기업 안에 있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많은 해결책들을 여기 안에 많은 분들과 찾아봤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곳은 청춘잡담입니다. 청춘잡담은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지원과 문화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공간 대여를 진행하고 있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MG 대 MG 오피스 생존기입니다. 보통 라떼와 MG의 갈등 구조만을 생각을 할 건데요. 요즘은 기업 안에서도 이 MG의 폭이 워낙 넓어졌다 보니까 같은 MG끼리서도 직급이나 나이에 따라서 그 갈등을 좀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패널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좌측으로 계신 패널분들 중에서 우리 김상규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상규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MZ세대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실제 현장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과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누구보다 가까이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우리 옆에 계신 이미경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직장생활 13년 차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운호고등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MZ세대 음악교사 강예솔입니다. 많은 MZ 학생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용 카메라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설비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황효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MZ세대의 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를 좀 한번 가늠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MZ세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MZ세대 혹시 알고 계세요? MZ세대를 설명을 한번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MZ세대의 MG, M은 이 밀레니얼 시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0살을 전후해서 밀레니얼 시대를 맞이했던 이 MG의 M은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여기를 이제 M이라고 하고요. Z세대는 1996년, 97년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하여 붙여서 MG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거의 이제 지금 MG의 끝자락에 간당간당 걸려있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이 Z세대와 이 M세대가 만나서 사실 이 한 기업 안에서 가장 핫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은요, 스마트폰에 능숙하고요. 그리고 SNS를 많이 활용하며 정보, 유튜브, 쇼츠에 인상을 좀 많이 깊게 가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MZ세대끼리의 갈등이 어디에서 올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상규님은 지금 이노비즈 협회에서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혹시 뭐 나이의 이 전체 한 폭을 한번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의 폭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나이를 언급해 주셔도 제 좋고요. 나이를 말씀하시는 네, 네. 저는 이제 MG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 세대와 이제 Z 세대의 딱 중간 단계 90년대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년대생에서 그 과장님을 어쨌든 또 하고 있으시잖아요. 우리 저측에서 우리 예술 선생님은 입사 몇 년 차이신 거죠? 3년 차요. 3년 차. 선생님은 직급으로 나뉘는 건 아닐까요? 보통은 없는데 이제 부장 선생님이 계셔요. 본인은 MG에서 아주 이게 저의 끝자락과 이 아래쪽 끝자락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요? 네, 나이가 나이는 아래쪽 나이는 아래쪽. 그러면 그 느낌은 어느 쪽? 위쪽이.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 MZ 세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나 우리 패널 분들이 생각하는 MZ의 정의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상교 과장님 MZ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전적인 정의는 사회자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느꼈던 MZ세대의 가장 큰 느낌은 바로 왜요?라는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가 하나 주어졌을 때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실천하고 싶어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 전체적인 보다는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잘해보고자 하는 진심은 항상 담겨져 있는 좋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G에서 저희가 직급이 다 다르잖아요. 또 우리 부장님 오셨고 과장님 오셨고 또 우리 사원으로서 또 두 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범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분들은 제가 겪어봤던 MZ들에서 좋은 분들, 뭐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와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 주어진 역할이더라도 사실 그 역할에 그것까지 담지 않아도 되는데 내 신념에는 이것까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소신껏 밀고 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내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줘서 믿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좋은 예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또 안 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좀 해봐라 하기엔 또 갑질한다 그럴까 봐 말도 못하고 중간관리자도 사실 냉가슴 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많은 또 우리 중간 관리자 역할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또 좀 직급을 좀 나눠서 왔을 때는 효연 매니저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통 MZ는 이기적이다. 요즘 애들은 왜 이러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은 MZ지만 요즘 애들 왜 저러냐 할 때 있어요. 저도 좀 있는데 그때마다 약간 꼰대력 상승하나라는 고민을 저도 할 때가 간혹 있는데요. 누구나 이제 보수적인 면이 있을 거고 개방적인 면이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누군가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우리는 이제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야가 아닌 서로가 좀 다른 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MZ 세대라고 다 같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같은 MZ여도 나이대에 따라도 다르고 사회 경험치에 따라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채워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요즘 애들 이러면서 안 봐주시고 저희 생각보다 괜찮은 MZ 세대라는 걸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념 있는 MZ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예솔 선생님은 MZ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MZ 세대가 눈치 안 보고 이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우선시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를 한번 좀 넘어가서요. 이제 같은 MZ이지만 조직의 분위기나 업무 특성에 따른 차이도 있고 직급이나 세대와 상관없이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를
OX 판을 가지고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패널분들 앞자리에 OX판 잘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OX 질문을 통해서 직장 생활에 대한 기준이나 태도에 대한 어떤 입장을 한번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저희 이제 실시간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O인지 X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 중에서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우리 패널 분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회사 출근은 9시 정시까지만 가면 된다. 하나, 둘, 셋. 지금 2대1은 아니었어요. 네, 우리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한 4개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2번입니다. 우리 지금 실시간 댓글 달아주고 계신 거죠? 네. 회사에선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는 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 자유이다. 하나, 둘, 셋. X, O. 우리 패널분들도 좀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주말은 나만의 시간이다. 건드리지 마시오. 하나, 둘, 셋. 또 나뉘었어요. 우리 예술 선생님만 또 X를 갔어요. 아까 까르르 MZ다. 이게 MZ다를 지금 보여주고 계셨는데. 좋아요. 자, 4번 궁금합니다. 신나는 회식. 회식은 무조건 고. 하나, 둘, 셋. 요것도 2대2로 나뉘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제 다양한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좀 통해서 MZ들의 사연을 좀 받아봤습니다. 나온 사연을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좀 이어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출근 이야기였네요. 출근 이야기였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볼까요? 신입이 들어왔는데 9시 정시에 출근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1시에 착석하고 6시 정시에 일이 남았어도 칼같이 사라집니다. 일이 남았어도 퇴근하는 걸 보고 한 소리 했더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일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너무 불편합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연은 OX 질문 1번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OX에서 9시 정시 출근 어느 분이 들어주셨죠? 네, 부장님하고 효원님 들어주셨어요. 자, 우리 효원 매니저님,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신입분의 말투나 표현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저 생각하는 편이에요. 듣는 사람이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대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사 전에 출근 시간에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제가 놓친 부분 있을까요? 아니면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다면 선배분은 더 좋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도 6시 출근,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보통 10분 전에 도착하길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이제 그냥 가서 일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사장 입장에서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9시에 딱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컴퓨터 딱 켜자마자 바로 일을 하면 오케이,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딱 도착하자마자 옷 벗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들어가고 이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만큼 일찍 출근하는 게 맞고 그 외에 나 오늘 가끔 솔직히 늦잠 잘 때 있잖아요. 오늘 가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돼. 딱 맞춰서 갔어요. 그럼 그냥 바로 해. 키자마자 내 할 일 안 하고 일 먼저 하면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톤과 뉘앙스가 되게 중요했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죠? 그 사장님 입장에서까지 생각해주고 우리 효원 매니저님의 아주 마음이 알뜰알뜰합니다. 자, 그럼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입 사원이라 그러면 사실 이 공간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말씀하신 대로 말투가 친숙하지가 않아서 오해를 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파악하고 또 사람도 또 친해져서 여러 말 하다 보면 내가 할 일도 좀 찾게 되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이 사람이 내가 좀 여유를 갖고 와서 주변 사람이랑 얘기해서 오늘 할 일을 좀 정하고 퇴근하기 전에 뭐 내가 좀 챙겨야 될 게 있나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신입사원이 6개월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되게 하이로운 부장님이세요.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 부장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신입사원의 정의는 몇 년 차까지 신입사원으로 인정하세요? 2년 정도. 2년 정도? 네, 해보니까 2년 이후에는 그러면 두 바퀴는 굴려봐야 네. 되는 아,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이후에는 네. 9시까지 딱 출근했을 때 우리 네. 부장님은 9시까지 출근했을 때 9시에 네. 딱 정시에 옵니다. 네. 2년이 지났어도. 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멋있습니다. 자기 일 잘해내면. 그렇죠. 좋아요. 우리 부장님 모시고 일하고 싶은데요? 좋아. 지금 방금 탄성이 나왔어요. 우리 옆에 X를 들어주신 예술 선생님이 지금 우와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술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이 일단 남았으면 퇴근 시간이 돼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로 계약서에는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 과다한 업무가 아니면은 자신의 일을 끝내지 못한 경우는 저는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일을 못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무 시간 땡 하고 갈 거면 그 알바를 해야지. 그 근무 시간에 뭐 하느라고 못 끝낸 건지 저는 책임감 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짜 종잡을 수 없는 MG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예솔님이랑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제 근로계약서만 보더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저도 같은 의견이기는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는 틀 안에서 정확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정확한 일 처리와 책임감 있는 업무 태도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남았는데도 정말 아무 말 없이 퇴근해버리는 거, 이거는 조직 내 구성원들끼리 화합이랑 리듬이나 소통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의식이 가장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MZ세대만의 이제 워라밸 존중, 그다음에 자기 시간의 소중함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의 신뢰, 그리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책임감까지가 단순히 계약 조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조직의 관점을 조금 이해를 시켜주고 이제 뭔가 잘못됐다고 혼내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확한 관점과 이런 비전을 같이 공유해주면서 하는 것도 이제 중간 관리자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범적인 답안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키워드 하나가 있네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죠? 책임감 있게 본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출근에 명시된 기준 안쪽이었을 때는 관계없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아마 우리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패널 분들도 생각은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효원 매니저님한테 가장 먼저 질문을 드려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가요. 회사에선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는 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 자유이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사에서의 자유롭고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 용모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허용하지 않을까? 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효원 매니저님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우리 효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보시다시피 흔하지 않은 갈색 머리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출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일상생활의 절반을 근무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이제 잠자는 시간과 이제 일하는 시간, 그 외에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보통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지치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간혹 해봤는데 진짜 뭐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막 내가 막 술을 많이 마시거나 뭐 운동을 막 열심히 하면 다음날에 지장이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염색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대표님한테 저희 회사가 좀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긴 해요, 자체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래도 예의상 여쭤는 봐야겠다 싶어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대표님한테 대표님 혹시 저 탈색해도 돼요? 이런 생각 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금발 할 건데 해도 될까요? 금발인데 괜찮을까요? 이러니까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하셔서 진짜 다음날 바로 하고 갔어요. 제가 주말이었는데 주말 동안 하고 출근을 딱 하자마자 다들 막 보시고 너무 잘 어울린다 막 칭찬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반응은 기대를 못했는데 막 칭찬도 해주시고 막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해주시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좀 부끄러웠거든요, 주목받는 게. 근데 막 칭찬해주시면서 뭐 다음에 또 무슨 색깔 할 거냐 이러면 관심 주시니까 저도 좀 다행히도 이게 너무 미워 보이진 않나 보다 라고 이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대표님이랑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대표님이 딱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염색하니까 어때? 이러셔서 저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너 좋았으면 됐지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소리를 듣는데 대표님이 나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시니까 나도 그만큼 더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진짜 취직 잘했다. 열심히 다녀야지. 약간 이 생각으로 하고 있고 MG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저도 했다 했잖아요. 염색해야겠다 한다고 바로 실행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여쭤보고 오케이 승인이 나면 하는 MG도 있다. 너무 MG라고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기서 가장 돋보였던 건 회사 대표님이 가장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 이제 생각했잖아요. 저도 우리 팀장님이 자기 탈색을 하고 출근을 하겠다 이러면 과연 나는 오케이 할 수 있을까? 네, 어려울 것 같다. 교육 쪽 관련 일이다 보니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마음이 학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아무래도 복장과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지만 이제 너무 불편하면 이제 근무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성을 살리면서 최대한 단정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좀 영향력을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MG여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근무하시는 곳은 어떠세요? 저희는 회의가 많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좀 용모에 관해서 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옷이나 이런 거 자기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절충안을 찾더라고요.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의가 있는 날은 좀 차려입고 없는 날은 그냥 티에 청바지, 운동화, 슬리퍼까지 편하게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직장 생활 안에서는 회의나 이런 것들에 맞춘 정장 세미 캐주얼이 좀 더 많은 편이시다. 과장님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방금 휴원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회사의 직무나 아니면 분위기마다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의 복장과 용무는 이제 개인의 자유보다는 조직 안의 기본 질서와 신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외부 인사나 아니면 외부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저의 복장 하나로 인해서 나 혼자만의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 조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의 복장 하나가 외부 인사들한테 비춰졌을 때 저희 조직 전체의 이미지와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회사를 출근을 할 때는 예전에 가장 유행했던 말인데 TPO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시간과 장소,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 조직 내에 입어야 할 복장, 특히 복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가장 최종적으로 드는 생각은 복장은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나의 책임과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의 이런 TPO는 그 기본적인 질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멘트에서 우리 옆에 부장님이 탄식이 터졌어요. 야, 지금 어느 지금 대목에서 이렇게 탄식이 터지셨나요? 아, 조직원. 나는 조직원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이잖아요. 전 제가 나가는 건 이제 저희 회사로 나가는 것보다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출근 복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기에서도 이 책임이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3대2로 좀 나눠진 느낌으로 저 까와서 보니까. 아니, 저는 오늘 아침에 행사를 하나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이나 뭐 전반적인 직급에서도 좀 분류가 보이는 게 아마도 복장 자체에 대한 생각들은 그렇죠. 조직원이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회사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이제 효원 매니저님께서 직급을 하나하나 달고 올라갈 때 과연 우리 조직원이 저 내일 삭발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근데 다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막 중요한 회의가 있다거나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는 업무가 많다 보면 저도 고민은 했지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자유롭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내에 있기도 하고 뭐 비록 탈색은 했지만 제가 직접 교육을 할 때도 저는 차려입고 갑니다. 아무리 사내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맨날 봤던 직원들을 제가 교육을 해도 무조건 차려입고 나가야 깔끔하고 단정하게 머리도 일부러 더 묶고 그렇게 나가는 편이에요. 제 업무 자체가 이제 현장을 나가는 업무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그냥 일반 현장 나갈 때는 터치는 따로 안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중요한 다른 업체와 업체끼리의 만남이 잦은 직원이 있다면 그때는 한번 혹시 아무래도 이러니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은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별 판단을 빠르게 하는 MG가 가장 MG다운 MG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으면서 자기의 위치와 또 그런 회사의 여러가적인 입장들을 고려할 수 있으면 가장 훌륭한 MG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업무 시간엔 일만 집중하고요. 퇴근하면 연락을 안 받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 직원은 사람끼리 정이 있어야 팀워크도 생긴다며 회식이나 이벤트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같은 MG인데도 일과 사생활 경계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이 사연은 3번,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주말은 나만의 시간이다 건드리지 마시오와 신나는 회식은 무조건 고와 관련된 질문이었었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요거에 대한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예솔 선생님부터 의견 어떠신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제가 학년에서 회식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회식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불참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날짜로 다 되시는 날짜로 변경을 해서 그 회식 날짜를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이제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저는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료 관계를 중요시해서 회식이 팀워크 증진에 기여한다는 말에 크게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진짜 저도
끝자락에 있는 MZ지만 수긍하기 힘듭니다. 네. 무조건 날짜를 나한테 바꾸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효원 매니저님 어떠세요? 힘들 것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사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효원 매니저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저는 좀 반반이긴 해요. 근데 오를 했지만 저는 이제 직원들 분들이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주말에 가끔 만나기도 하고 저희 점심 먹고 같이 산책도 가고 커피도 사러 가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신 강요는 하지 않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때 매니저님 저 점심 먹고 저희 산책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했을 때 저 오늘 피곤해서 쉬려고요 하면 네 그러면 잘 쉬세요 하고 그냥 가고 주말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가서 매니저님 같이 가실래요? 했을 때 네 좋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 오늘 약속 있어서 그래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냥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은 먼저 말씀하세요. 같이 산책 가실래요? 좋으면 네 좋아요 하고 같이 가고. 그래서 약간 난 일하러 왔는데 사람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1시간이라는 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마저도 감정을 숨기면서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특히 퇴근 후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부장님, 우리 여기 예술 선생님처럼 회식을 이끌어주는 직원이 있다면 어떠세요? 네,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회식을 자주 하는데요. 강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네. 권유. 그 사람 날짜에 맞춰서 바꾸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날짜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되시는 날짜에 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회식을 하면 좋은 게 술을 먹으면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평소에 사적인 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밥 먹는 시간도 그 1시간이 귀한데 나랑 먹기 싫은데 강제로 먹게 하면서 또 할 얘기 없다고 이 얘기 저 얘기 묻기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회식하면 그게 좋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좀 하니까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얘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자. 한 번 배려를 해주면 그게 고마워서 다른 사람도 더 잘 배려하고 분위기도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식이 좋아요. 회식이 좋아요. 네. 좋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도 업무 시간이 끝나고 연락을 하지 않고 회식도 강요 안 하는 게 정말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 아마 유튜브를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채팅창으로 한번 의견을 같이 줘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정작 이런 회식보다도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솔직히 이 점심시간이라는 게 내 업무가 완전히 고유 업무가 끝난 시간도 아니고 완전한 개인의 시간도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완전한 개인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희는 다 같이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다 같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이 개인별로 개인의 직원들한테 말을 계속 걸어야 하는지 이런 분위기, 점심시간에 대한 분위기를 중간 관리자가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배워보고 싶었던 게 이 점심시간을 그냥 정말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중간 관리자가 조금 대화를 이끌어서 이런 점심시간 좀 화기애애한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조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사전회의 때 우리 과장님이 진짜 고민이라고 질문을 저희한테 이제 던져주셨던 거예요. 과장님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과연 내가 말을 거는 게 나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휴대폰 보면서 밥 먹는 분위기래요. 궁금하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그중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를 이게
진행하게 된 취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이라 함은 저희가 좋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서 어떠한 게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이고 서로에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선일까? 그거를 계속 좀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해해 나가자고 하기는 했는데 MZ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또 제가 예술 선생님 몰아가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오해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 사전에 받은 사연과 질문을 살피다 보니까요. MZ 세대는 일하는 걸 싫어한다. 요런 이제 일을 잘 못한다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효원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입사한 지 이제 3년 차 됐고, 이제 딱 2년 정도 됐어요. 이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야 되는 약간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나 이거 처음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한테 가서 한 10번씩 진짜 내가 궁금한 거 생기고 할 때마다 팀장님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세요? 팀장님 저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 예시를 한 5개를 만들어서 가져가요.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안 돼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특히 되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자주 갔는데, 사실 팀장님은 저는 이제 10번 말하는 거지만 저 말고도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10번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도 계속 전화가 올 거고 다른 직원도 질문이 있을 거고. 어느 날 표정을 봤는데 되게 지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간다 싶어서 이제 저랑 약속을 하나 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놨다가 내가 해결한 거 지우고 이걸 한 번 타이밍 한 번 보고서는 쫓아가서 물어봐야겠다. 한 방에 물어보고 와야겠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질문의 개수가 확 줄었잖아요. 찾아가는 빈도도 낮아지니까 팀장님도 좀 더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일을 하시면서 MZ들이 일하는 거 싫어해서 질문한다라는 편견도 간혹 있을 때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질문을 해? 근데 솔직히 신입은 할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위치가 안 됐으니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1부터 10까지 모르니까. 근데 너무 질문이 많다고 해서 너무 쓸데없는 질문이라고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쓸데없는 질문이다 하면은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 수 있어 라고 좋게 말씀해 주셨을 땐 아마 대부분의 MZ들도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 좀 약간 MZ가 너무 일하기 싫어서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업 교육 갔을 때 우리 신입 사원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나 질문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중간 관리자분들의 반응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반응에서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가느냐는 좀 방향성이 다르지 않을까. 아마 과장님은 이제 또 입장에 전환이 된 지 얼마 안 되셨을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런 MZ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오해라는 부분들이 저도 평소에는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오해나 고정관념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TV SN땡에서도 이제 MG 오피스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MG 세대는 이렇다라고 이제 완전히 고정을 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저희 중간 세대나 아니면 MG 또는 그 윗세대 분들도 MG 세대는 이렇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MG 세대는 기성 세대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업무를 하다를 하면은 쉽게 혼란을 느끼고 이제 쉽게 이제 중간에 업무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업무 중간중간에 이런 보고라는 체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제 피드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MZ세대는 저만의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실수에 조금 예민하고 뭔가 상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이런 부정당하고 조금 혼나는 거에 대한 기피하는 현상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날까 봐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게 틀렸다고 생각을 할까 봐 보고 자체를 피하거나 아예 결과만 던지고 과정에 대해서는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제가 한 MG 사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업무를 진행을 하더라도 피드백이 올 거고 너는 틀렸다라고 수정사항이 올 거니까 그냥 대충 해서 드리고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이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어차피 나는 정답이 될 수 없고 상사의 피드백이 정답이라는 무조건적인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을 잘 못한다, 일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무성의하다라고 오해를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중간 관리자로서 보고는 신뢰이고 소통이다 라는 게 체감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나 이런 보고 체계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심오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소통이라는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표현해 주신 거는 중간 과정에 이제 보고 체계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 청춘잡담 충동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름 직급을 안 부르고 부르는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그죠? 닉네임을 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 한켠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고라는 이 용어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본다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물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부장님은 그래도 가장 지금 상급 MG에서 임원진 바로 아래 아닌가요? 네. 저희는 따로 보고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 보면 다 보이거든요. 저희는 작은 조직이어서. 그래서 하다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은 징후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요거 안 되고 있냐, 되고 있냐, 뭐가 문제냐 물어보면 이게 문제다. 그럼 그거는 바로, 보통은 바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바로 어디 연락해서 또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라. 해보고 안 되면 뭐 진짜 나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이거는 놓자.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MG 중간 관리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처음 들어왔었던 그 신입 때 MG의 나를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는 한두 번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본인 직급에서 너무 많이 젖어 있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갓 들어온 MG에서는 나도 직급을 달고 시간이 지나면 난 어떤 모습에 우리 관리자로서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또 정답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MG는 장기 근속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MZ는 오래 못 다니고 퇴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MZ들이 지금 실시간 댓글을 엄청 많이 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교사로 근무하기 이전에 대학교에서 행정조교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이 너무 안 맞고 힘들어서 퇴사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만두겠다고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하고 나왔긴 했지만 이제 퇴사할 때 쉽게 결정하지 않고 진짜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없을 때는 너무 이제 버티기 힘들고 이제 또 다른 길이 있다, 이 길이나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퇴사를 빨리 결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이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에서 행복을 찾는데 직장에서 자아실현이 어렵고 너무 스트레스만 받는다면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는 결국 제 행복을 찾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아실현의 어쨌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물론 본인의 고민은 오래되기는 하겠지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과장님은요? 과장님 지금 입사 몇 년 차세요? 지금 입사 4년 차가 넘었습니다. 4년 차 네, 되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전에 이제 MZ 사원들이 퇴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는 이제 사전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으니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만 했을 때 얘는 왜 갑자기 잘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둬? 라고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들이 점차적으로 쌓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번에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면서 MZ 세대가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도 회사가 단순하게 힘들어서가 아니고 아까 예솔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방향성이 조금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MZ 세대는 예전에 저희 라떼나 이제 기성 세대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MZ 세대라는 단어가 생기고 나서 이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MZ 세대는 회사를 인생을 걸 회사로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MZ 세대가 오래 다니지 않는다라고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조직 내에서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찾아보는 것도 MZ 세대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그 하나만으로도 여기 안에서 많이 얻어가신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이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의 가장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업을 다니다 보면 지금 지방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허리가 없대요. 입사 연차가 오래됐거나 입사 연차가 이제 뭐 이렇게 짧게 1, 2년 차이거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3년, 4년, 5년, 6년을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중간관리자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많은 과장님, 부장님들하고 항상 나누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만나는 과장님, 부장님 나이대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 연령대 90년대생들과 80년대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회원 매니저님 다니는 회사는 연령대가 또 젊어요. 그쵸? 젊은 편에 젊은 속하죠.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회사에 봤을 때는 이제 회원 매니저님 생각하시기엔 장기 근속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원래 미용을 했었어요. 미용을 한 10년 정도 좀 길게 해서 좀 배우는 기간까지 합쳤으면은 그래서 재밌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미용을 하다 보면은 약간 잔병이 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아무래도 새벽에 나 뭐 출퇴근 시간이 좀 고르지 않다 보니 몸에도 이제 피로도 많이 쌓이고 해서 어느 날부터 이제 몸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20대 초중반, 딱 중반쯤이었는데 지금도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나중에는 과연 내가 이거를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 찰나에 디스크가 한번 나가서 안 되겠다.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엄마랑 상의를 했죠. 엄마, 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겠고 이러다 보니 좀 회의감도 들어. 이러면서 고민 상담을 했는데 딱 돌아온 답변이 아깝지 않아? 좀만 더 버텨봐.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 아프고 힘든데. 그래 좀만 쉬었다 해라. 이것도 아니고 버텨봐. 라는 그 단어에 좀 되게 충격을 받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다 일을 한다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속해 있는 게 일. 다 버티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다 보니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때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앞으로의 미래를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 대한 방향성과 다르면 빠르게 포기할 줄도 아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MZ여도 내 인생이 있는데 걸려 있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만두진 않겠죠. 나와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 맞으니 이거를 그냥 말고 버리고 내가 내 새로운 일을 개척해서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일을 선택하겠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톤이 항상 일관된데 항상 배려하고 이런 것도 있어라고 제안을 해서 자기 성장하는 과정에 맞지 않다면 포기를 빨리 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네. 여기서 한번 좀 나도 성장해 볼까 할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릴스에서 봤던 내용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에서 버티는 이유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일이고요. 두 번째가 대인관계, 세 번째가 자기개발이래요. 자기성장. 이 3가지 중에 뭐 한 2가지 정도가 부합이 되면 하나는 하면서 버틴대요. 근데 이제 결국 못 버티는 거는 자기성장이 없으면 못 버틴대요. 지금은. 근데 저는 이런 퇴사가 잦다, 오래 일 못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회사는 자기성장과 비전 그리고 목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사자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 저희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앞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고개도 많이 끄덕여 주셨고요. 우리 이제 방청객분들의 좀 생각이나 소감 그리고 중간에 나 끼어들어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라는 못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방청객분 중에서요. 네, 지금 마이크가 하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간중간 보시면서 또 드는 공감의 부분도 있었을 거고 반박의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저는 일단 우리 선생님들 보고 사실 처음에 이미지를 보고 역시 MG 역시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MG가 아니네. 어쩌면 나보다도 더 어른스럽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도 들어보면서 사실 저는 이게 두 분 다의 말씀을 또 공감을 하는 나이 그 MG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 MZ들도 내가 보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MZ들 보면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은 내가 배워도 되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MZ를 따라하려고 좀 내 의견도 내보고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 MZ들 생각을 들어보고 그래서 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와. 근데 진짜 저도 제가 느끼는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3대2 이렇게 하면서 복장이 나뉘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야기에서 오는 감동의 울림은 지금 양쪽 스피커가 빠방빠방 울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쪽에서 그 울림을 잘 들어주셨다라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저희 또한 좀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른 우리 방청객분에서도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 엄청 아까 호응을 잘해주셔서 저희 패널인 줄 알았어요. 네. 혹시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89년생으로 이제 MZ라고는 하지만 제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젊은 꼰대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업무 자체가 마케팅이랑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영역이 이제 제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20대에 정말 통통 튀는 감각을 너무 필요로 해서 MZ랑 꼭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사실 MZ라고는 하지만 오늘 제가 크게 느꼈던 건 이게 결국에는 MZ랑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개개인이 너무 다른 시대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무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로가 명확한 업무 전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제가 감명 깊게 느꼈던 포인트는 서로가 사실 조금만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MZ를 나누거나 뭐 분리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좋고 평화롭고 행복한 조직 생활을 하고 또 업무를 같이 잘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을 많이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좋아요. 다음에는 패널 테이블을 좀 늘려주세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맞습니다. 오늘 또 뜻깊었던 이야기들 안에서 마무리를 우리 방청객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건 매년 저희가 이제 이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조금은 더 자발적으로 나아지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MZ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MZ들의 시너지를 화합시키면서 폭발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있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마 이제 유튜브로 많이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들을 남겨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세대는 계속 바뀝니다. 지금 이제 MZ인데요. 저 교육하면서 MZ 이제 한물간 MZ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구냐면 알파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Z세대는 누구와 근무해야 되냐면 알파 세대와 근무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과정에 항상 잡음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회사 생활 그리고 나의 자기 성장을 위한 우리 많은 MZ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식개선 토크 콘서트 MZ 대 MG 오피스 생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